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모셔볼 텐데요. 그 현장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앞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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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은 12.3 내란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은 12.3 내란 재판에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먼저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 한 번도 내란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동조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대법원장으로서 불법 계엄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내란 동조와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할 때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제1야당 대통령 후보를 편법과 불법까지 동원해 낙마시키려고 핵책하였습니다. 성남 국민 민심이 두려워 이재명 후보 죽이기에 실패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국민에 대한 그 어떤 사죄도 없었습니다. 그 후 내란 심판에 앞장서야 하는 법원이 내란 숙의 윤석열을 풀어주고 늑장 재판으로 소송 세월 할 때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더니 이를 바로잡으려는 국회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두고 생뚱맞게 재판 독립을 운운합니다. 스스로 불의한 사법부는 불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내란 종식의 완수이며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법원이 내란 숙의 윤석열에게 두 번째 탈옥을 허용하는 참담한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를 막는 길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이며 법원의 내란 심판에 딴죽을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입니다. 저는 오늘 분노한 민심을 전하기 위해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1호 대상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 사법부와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에 나섰던 분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고생 많으셨네요. 네. 처음으로 1인 시위 네.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좀 가셨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뭡니까? 사법개혁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대법원 앞에서 했고요. 네. 현장에서 네, 대법원장 퇴근할 때 저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경호차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차가 있었는데 아마 대법원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제가 피켓으로 확실히 또 너 사퇴하라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네. 차로 보이는 네. 그 창문을 향해서도 네. 확실히 하고 오셨네요. 네. 그리고 대법원 직원들도 예. 퇴근 조때 시간이었거든요. 그렇네요. 오후에. 그래도 그 퇴근하면서 다 지켜봤고 어허. 또 일부 직원들은 제가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화면 지나서 살짝 엄지척하면서 눈웃음으로 이렇게 오. 응원하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오. 라이브 끄니까 어떤 직원은 가까이 와서 인사까지 하고 네 그래서 이 조희대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은 그렇네요. 되게 리더십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을 어. 했었어요. 네, 직접 딱 네. 체감을 하셨네요. 네. 리더십을 네. 잃은 모습도 네. 딱 그리고 보고 또 오고. 대법원 앞에 지나가는 차량에서 네. 유리창을 내리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시민분들도 계셨고.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 네. 목소리, 국민들의 마음이 네. 사법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거 아닌가? 그럼요. 우리 주권자이신 국민들께서. 네. 지금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죠. 왜냐하면 대법원도 그렇고요.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아무런 성명서 하나 내지 않고 거기에 따른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침묵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고 성명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침묵하고 말을 해야 될 땐 침묵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대선 개입을 조직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 당시 후보 2심 재판 무효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전원 합의체에 네. 해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함으로써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백기를 든 형태였잖아요. 네. 재판이 연기가 됨으로써 대선이 잘 치러져서 그렇죠. 사실 그때 이미 사퇴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까 네. 대법원과 대법원장이 백기를 들고 뭐 법원 그 재판을 연기함으로써 그게 수그러졌는데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에서 사법 개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전담 내란 재판부를 관련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요구를 하니까 네. 뭐 재판에 대한 독립이 필요하다 하고 재판장들 또 회의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 독립이 필요하다는데 재판 독립을 훼손한 주범은 조희대하고 지기현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모르고 또 법원장 회의에서 자성과 성찰, 반성, 사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동안 대법원과 사법부에서 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선거 개입한다든가 네. 내란 재판조차도 질질 끌면서 저렇게 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성과 반성과 사죄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건 전혀 안 하고 뭐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독립운운 하니까 지금 국민적인 그 당시에 숨어있던 분노가 다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최고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가 답이다라고 네. 발언을 했고 그리고 낮에 보니까 발언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법원에 오후에 쫓아가서 1인 시위를 했죠. 직접 어제. 바로 행동까지.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계속 아직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네. 조의대 관련된 이 감찰 결과는 왜 안 내놓고 있고 뭐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게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조희대가 여러 가지 그때 식당에서 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감찰을 했으면 감찰 결과를 내놓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 아직 그대로 지기현 있고 지기현 판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도 하지 않고 지기현 재판부는 지금 고속도로로 비유하면 100km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에서 20km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질 끌면서 이 지경이 되면은 운전수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해답이 없다고 봐요.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국민들이 절감을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 사퇴를 못하면은 저는 탄핵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본인 스스로 사퇴를 안 하면은 네. 탄핵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탄핵 지금 카드. 탄핵 카드는 이재강 의원이 탄핵에 대한 법안 그 탄핵을 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부 의원들한테 나오고 지금 사퇴의 목소리가 높죠. 사퇴. 네네. 그래서 사퇴를 안 하고 버티게 한다면 네. 결국 탄핵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격앙된 이 민심의 목소리 이게 커지고 있는데 어제 뭐 국민의힘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여권의 이 사퇴 요구 목소리 뭐 공감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다. 보도가 되니까 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대통령실은 네. 바로 잡긴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대법원장 거치 논의 안 한다.
개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꼬투리 잡아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무슨 그게 들으셨습니까? 탄핵 사유입니까 지금? 음, 어저께 그 강유정 대변인이 확실히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나와서 또 정확히 표현을 정정도 하고 정정이 아니라 해설을 정확히 했고요. 네. 그런데 무슨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저들 국민의힘 자체가 지지 멸렬하고 분열돼 있으니까 이쪽으로서 이제 응집력을 가지려고 가진 걸 가지고 지금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흠집 내기다.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그거 하기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막말이 아니라 인간으로선 해서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교섭단체 연설할 때 노성한 수첩이 현실화됐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정청래 대표도 이 자리에 없고 예, 다른 저선길을 갔을 것이다라는 투로 얘기하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투로 송원석 대표가 네. 얘기한 것이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때 현장에서는 안 들렸죠? 옆에까지. 네네네. 예. 각 곳곳에 그 사실 중계 카메라가 예. 국회 방송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잡혀요. 그걸 분석하면은 화면에 나중에 잡히니까. 분석해 보니까 그런 송원석 대표가 얘기한 것이고 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투로 얘기한다는 거는 아, 노상원 수첩이 현실화돼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나 예. 저도 마찬가지겠죠. 다 같이 다 이렇게 예, 뭐 예. 죽는 길, 네, 그 네. 길로 가는 게 그게- 맞겠다 이런 그게 얘기를 말이 하는 거죠. 됩니까? 그것은 인간이길 포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거기에다 김재원 또 최고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주둔 그 송원석 대표를 또 두둔하고 두둔하고 있죠. 있고요. 예. 이런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뭐 그런 얘기할 자격도 없고요. 그래 지금은 송원석 대표를 제명하고 네. 축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일주일째 이렇게 뭉개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아니 분명히 자기가 한 발언이라는 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아유 뭐 잘못했다 사과를 하든가 최소한 예. 뭐 이거 윤리에 제소가 된 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사과라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요. 네. 근데 버티고 있다. 네. 아직도 버티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도 네. 최고위 끝날 때 다시 그걸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빨리 사과하고 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떤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라면은 예. 실제 송원석 대표에 대한 자체 그 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요. 송원석 대표가 오늘 또 의총에서 이제 발언하는 모습 저희가 또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니다. 이 망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의원님 보니까 한복을 입고 또 국회 오셨더라고요. 네, 네. 국회 네. 소통관 네. 기자회견장 브리핑룸에 이제 서셨던데 네.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저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네. 문화 강국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한류를 세계화하는 문화 강국의 정책. 그 중에 최근에 캐대헌 열풍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화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어저께 기자회견 한 경우는 법안을 제가 국회법 일부 법안을 개정을 했어요. 그 중에 한복을 권장하는 법이에요. 한복. 네네. 뭔가 국회에서 개원식이라든가 제헌절 행사를 할 때는 네. 한복을 좀 입는 걸 권장해야 되겠다. 아하.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부터 한류의 세계화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지난번에 그래서 개원식에 백혜련 의원의 제의로 다 입었잖아요. 네, 다 입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개원식이면 실제 축제 분위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음흠. 세계도 주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한 번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법안까지 발의를 한 것이고 그 법안을 발의하는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을 하는 자리라서 한복을 다시 입고 나오는데 지금 보니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려요. 예. 보기 좋습니다. 올 대정부 질문할 때도 한복 입고 갈까요? 그 뭔가 또, 사상 왜냐하면 초유의 일 같기도 저는 하고.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예. 맨날 한류의 세계화 뭐 한류의 세계화 우리 국회가 기여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일회성 같은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잖아요. 개원식에 한복을 입어서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건데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가 중요합니다. 반응이 네. 좋아서 그래서 국회법 개정 작업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또 K 한류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월 말이면은 지금 큰 국제적인 행사 에이펙이 있잖아요. 경주에서 네.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이게 네. 부채도 네. 네. 멋집니다. 지금 보니까 잘 어울리네요.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도 이제 한복 입고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아 그렇죠. 왜냐하면 예. 우리 전통을 지키는 그런 면에서 네 좋습니다. 우리 고민 중입니다. 고민- 시청자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한복 입고 오늘 제가 한 4시경에 오후 4시경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한복 입고 하면은 좋을지 그냥 양복 입으면 좋을지 네. 의견 주시면은 시청자 주십시오. 여러분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복이냐 양복이냐 네, 네, 한번 댓글 한번 주세요. 하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이제 대정부 질문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네. 오늘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오후에 네, 네. 어떻게 결과를 좀 예상하세요, 저는 의원님은? 구속 구속- 수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많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아하. 말 맞추기를 한다든가 예.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또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굿바이 권성동이라고 권성동. 외쳤는데 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라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법의 심판을 받는 권성동 의원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네, 예측해 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의 강릉 지역구인데 네. 강릉 가뭄이 너무나 극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네. 강릉 가뭄은 이번 건은 자연재해이긴 하지만은 인재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강릉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강릉은 실제 오래 전부터 가뭄이 문제가 됐어요. 조금만 가물면은 식수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대관령으로부터 그 동해안까지 한 15에서 20km밖에 안 돼요. 물이 내리면 바로 바다로 바로 빠집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대관령, 줄령 이쪽 서쪽에는 대관령 그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서해까지 가기 때문에 계곡이 깊기 때문에 물이 많는데 여기는 물을 가다 놓을 시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만이 되는데 그동안 강릉은 20년 이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민의힘 시장이 했어요. 그냥 국민의힘으로 나오면 다 돼버리니까 지역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인재라고 저는 보기 또 그런 반면에 속초에는 민주당 출신 시장이 나서서 그 지하에 그 큰 저장 탱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뭄에도 비슷한 그렇게 가뭄을 했는데 속초는 원래 물축제도 성황이 이루어냈어요. 극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또 그 지역의 정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강릉
그 가뭄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엊그저께 다행스럽게 한 110mm 정도 비가 와서 주말에 네, 맞습니다. 한 15 그 오봉 저수량이 15%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예.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럼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내일 강릉 지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영동 지역에 왔으면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네. 통과가 되고 나서 비가 내리고 네. 또 그렇죠.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네. 또 내일 또 비가 올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 있더라고요. 가뭄비로 목 타는데 예. 보십시오. 권성동 국회의원은 어디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잖아요. 그 국민들은 강릉 주민들은 그 목 타고 애 타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강릉은 관광 도시입니다. 그 여름철 한철 벌어서 1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이 제한급수가 되면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장사도 안 되고 그렇게 사람도 못 오고 애가 타는데도 그 네. 지역 국회의원은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비춰지고 아하.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의 그 중심에 있는데도 예. 그런 행태를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화면에. 네네. 그렇죠. 뭐 이거 안명 다 네, 가지고 복면, 했는데 복면 골프. 쓰고 했는데 그것이 권성동이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긴 했지 않습니까? 예, 하필이면 통일교 네, 골프장이더라고요. 네. 참. 그러니까 강릉 시민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강릉 지역구 의원은 네. 지금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지훈이진님이 권성동 의원 구속되면 저수지물 꽉 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정음님은 권성동 구속되면 소나기 홍수 날 듯 뭐 이런 의견을 네, 주고 계신데 네. 그만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원하는 목소리도 크고 강릉 가뭄이 해소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사실 네. 지난번에 강릉 가뭄이 막 시작되고 할 때 오마이TV와 제가 여기서 물 보내기, 생수 보내기 아, 예, 운동을 예. 제일 맞아요. 먼저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적은 병보다 PT병으로 맞다. 큰 병으로 보내달라라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네. 지금 국민 많은 분들이 생수를 보내주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총력전으로 하고 있어요. 총력전. 군 소방 뭐 할 것 없이 모든 자원을 동원을 해서 오봉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헬기까지 투입을 해서 그래서 총력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력전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네. 강릉 출신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힘을 모아서 이런 네. 재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한복, 양복 제가 댓글 달라고 했는데 네. 정음님이 한복 강추 이렇게 아, 말씀 주셨고 네. 지훈 이즈님도 한복 입고 하세요 아, 하셨고 네. 민지님이 김병조 의원님은 실천은 잘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고 니오군맘님은 멋있고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몽실님도 한복, 사람님도 한복 강추합니다. 홍수도님 한복 좋아요. 인혜숙님 한복, 눈꽃님 한복 굿입니다. 정대기님 한복, 김수길님 찬성입니다. 팔구야님 한복 좋아요. 제시켜 알바님 국짐 안 입겠지만 한복 입고 뻘소리 하긴 좀 그렇죠. 완전 강추입니다. 한복 말씀하시고 계시고 김미민이 한복, 박태현이 한복 입으세요. 멋지심. 예쁜 꽃길님 너무 어울리세요. 한복 좋아요. 이윤희님 한복 잘 어울리세요. 나리 엄마 의성님 한복 다 한복이네요. 와 야 이거 그러면은 한복 스타 될 수도 있다 이런 댓글 주신 분도 있고 제가 용기를 내야 되겠네요. 사실 그 용기가 좀 용기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아무도 아닌데 혼자 또 가서 재종질문에 그러니까. 한상에 서서 근데 저는 국민이 원하면 아, 우리 시청자가 원하면 예. 특히 오마이TV 오마이TV 시청자 시청자분들이. 주불리 김병주 시청자가 원하면 뭐든지 행동합니다. 사실 행동할 시기라고 봐요. 저부터 행동할 시기다. 모범을 보여서 한류의 세계화에 기여만 할 수 있다면은 네.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용기를 내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대중문 질문 한복 입고 질문하는 모습 이따가 오마이TV 중계해 주실 예, 거죠? 네. 아마 그 사진 기자들도 네. 그 모습 한복 입고 네. 질의한 모습 많이 또 촬영할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네. 보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목이 되면은 사실 좋은 거죠. 한류의 세계야. 그럼요. 국회에서 K 오류의 이렇게. 세계야. 예. 개대하는 열풍을 국회가 이어간다.
오마이 TV를 통해서 오마이 TV를 통해서 이어간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정부 질문 이게 뭐 한복 입고 오셔서 네. 말씀하시면 아마도 메시지 전달이 더 잘 될 것 네. 같은데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대정부 질문하실지 맛배기로 좀 네, 보여주세요. 지금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외교 안보 그 대정부 질문이에요. 네. 외교 안보에 국한이 되는 질문이다 보니까 이제 7월 23일인가요? 유엔 가셔서 네. 유엔 연설을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하세요. 그 내용이 뭔지 AI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시면은 다자 회담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문제라든가 최근에 또 10월 말에 에이펙이 세계적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에이펙 준비 사항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이나 12월쯤 아마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걸로 보여요. 예.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완전히 준비를 잘해서 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국방부 건물 뺏고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하늘이 뚫히고 도청에 취약했고 했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질문도 좀 할 예정이고 아하. 방산 수출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복을 입었으니까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뭐요? 문화 강국으로 문화 가는 길. 강국. 외교 안 보지만은 예. 문화 강국으로 그 얘기 해야겠네요. 네, 이걸 질문에 추가해서 왜냐하면 갑자기 한복 입으면 생뚱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하셨어. 개인 명분을 썼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입으라고 하더라. 국민들이 그래서,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예, 입었다. 입고 나왔다라고 좋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용기.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갈등을 좀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막내 비서관이 아침에 네. 대정부 질문하는데 네. 한복 입고 가시는 게 어떻냐라고 저에게 제의를 아, 하긴 맨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야 쑥스러워 갖고 그거 어떡하냐. 나 쑥스러운 말이 타는데 네. 그래서 약간 고민이 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올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용기를 네. 주시네요. 또 다시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십시오. 행동하는 김병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루비님이 김병조님 같은 분이 진정한 국회의원이십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니오구맘님도 최고 엄지척, 지훈이지님도 엄지척, 단지님도 잘 어울린다. 훌랄라님께서는 응원합니다. 김병주 구독했어요. 주불리 김병주 구독하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주불리 이렇게. 김병주 적체돼 있습니다. 51만인데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또 응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김병주 네. 의원님, 주불리 김병주 통해서 응원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보니까 국무총리실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도 요구할 거라는 첩보가 있는데 역시 이게 이제 내란의 밤에 있었던 네네.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내란의 수사가 빙산의 일각이고 네. 내산에 대한 조사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내란이 발본색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행안부 장관을 찾아가서 우리 그 여러 의원들하고 같이 행안부에서 자체 조사단을 편성해서 지자체가 내란에 어떻게 협조하고 동조했는지를 조사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행안부가 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부산시, 뭐 경북 또 네. 뭐 여러 지자체들이 그날 청사폐쇄 지시에 따르고 또 자체 이런 회의를 하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발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자체 조사팀을 꾸려서 지금 조사를 하긴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내란 특검에서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청사 폐쇄에 따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 부처, 법무부, 행안부 예를 네. 든다면은 문체부 뭐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부하 수행한 정황들이 좀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무총리한테 올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에는
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감찰팀을 구성을 해서 정부 부처가 어허. 과연 12.3 내란에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10시 반부터 뭘 따르고 했는지 네. 예를 들어서 법무부 같은 데는 그때 국장급 이상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누구죠? 한 분이 그 네. 사직서를 냈잖아요. 아, 뉴욕. 예, 네. 유역이죠. 네. 유역 그분은 거기 회의에 참가하면은 부하 수행이 된다라고 아. 생각하고 사표를 던졌어요. 유일하게 국무원 중에 한 분만 사표를 던졌어요. 그분 대단한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하고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하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무총리실 감찰팀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서 네. 실제 그래야만이 나중에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이 다시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도 막 들고 일어날 거고 사법부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퇴해야 되는 이유가 12.3 내라는 밤에 침묵했어요. 그렇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법치의 최고의 보류가 대법원장 아니고니까 대법원 네. 그러면 성명서를 내고 반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침묵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부하 수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하. 법무부는 비상계엄 하에 예.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비상계엄이 되면은 행정부하고 계엄군이 사법부를 관장하게 돼 있고 비상계엄 하에 군사법원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민간의 범죄도 군사법원으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그만 대법원하고 그 사법부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사실 조사를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란 특검 수사팀은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는 각 부처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가 뭘 했는지를 하고 네. 또 국방부도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해서 자체 조사단을 꾸려서 국방부 내에서 지역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이런 걸 실태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감사원도 나서서 이런 그렇네요. 그 정부 사법부 등 여러 네. 부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네.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이 국무총리실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네. 그 가지고 있는 감찰 감사 기능을 그 동원해가지고 내란의 밤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전후에 어떤 의심쩍은 일을 했는지 밝혀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게 정확히 밝혀내야 네. 나중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불법 비상계엄을 건다고 할 때 예. 군만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우리 못 따릅니다 반응하고 거기 항의하고 나설 것이고 사법부에서도 나설까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중에 또 정부 부처라든가 지자체는 그냥 지시니까 따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네. 네. 그래요. 이 중요한 부분 아마 김민석 총리 이제 답변도 나올 텐데 네. 어떤 문답이 이루어질지 저희가 네.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아까도 이제 언급하셨지만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면 원래 이제 그 자리 주인이었던 국방부가 용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부가 저는 들어가야 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서 업무 효율이 되게 떨어지고 또 국방부가 또 그 합참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합참도 여러 군데 떨어져서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업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 네. 하고 생각하는데 일부 뭐 정부 부처가 자꾸 대통령실 쓰고 있는 국방부 건물 옛날을 탐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것도 생각이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중요한 내용을 질의하실 텐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의원님께서 한복 입고 질의하시는 모습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방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방위산업은 이재명 정부 역접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방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방산특위를 구성을 했고요. 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지금 한 30여 분의 국회의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방산 수출을 국회 차원에서 견인한다. 네. 먼저 법을 좀 방산 수출 용이하게 법도 개정을 하고
또 예산도 하고 그다음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가보면은 의원 내각제를 쓰는 국가가 많고 의원 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의원 내각제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많아요. 네. 그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하고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특사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를 통해서 방산을 견인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캐나다 특사단장,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다녀왔는데 사실 그 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사성장군 출신이라서 보낸 겁니다. 캐나다하고는 지금 중요한 방산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네. 캐나다는 80년 만에 국방비를 엄청나게 높이면서 스스로 국방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잠수함 수출. 네. 우리가 하나오션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때 한 5, 6개국이 경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관계관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내가 예비역 포스타다라고 하는 건의가 쓰잖아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야, 그래서 그런 노력도 저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최종 후보로 올랐어요. 독일과 우리나라 압축이 된 거죠. 그래서 잘 됐으면 제가 좋겠네요. 이재명 대통령께도 네. 우리가 방위산업위원회를 만들어서 견인할 테니까 필요하면 국회의원들을 특사로 보내서 예. 같이 좀 노력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아. 말씀을 주셨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회도 같이 견인해야 되겠다. 민주당하고 이런 그 국회에서 방산특위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국회가 그런 것들을 선도해서 이재명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하고 있죠. 이 좋은 취지의 좀 활동을 네. 민주당에서도 하고 있고 네. 그 중심에 의원님이 계신데 네.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 캐나다 그 잠수함 사업은. 그 잠수함 사업은 예. 60조 이상 규모예요. 그리고 잠수함만이 아니라 제가 또 설명을 했더니 네. K9하고 저 청궁이라는 다련장 로켓 미사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가지고. 왜냐하면은 북극해가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 지역이 녹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방어가 되게 중요해요.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많이 있었는데 네. 미국이 점점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니까 반감이 많아서 러시아의 위협을 엄청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극해 밑을 방어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고 북극해는 섬이 많아요. 어허. 얼음이 녹으니까 어허. 거기에 이제 한 100km 이상 가는 네. 천무 미사일 그다음 K9 자주포 야.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싶어 한다는 첩보가 있어서 제가 그런 설명을 쭉 했더니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 고위급에 계셨던 분들하고 제가 하나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팀장들 그 파견돼 있는 사람들 소개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중요한 했었죠. 역할을 하셨네. 네네. 캐나다 좀 자주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예. 사우디에도 지금 대박을 터질 거기 있습니다. 또 뭔가 예, 있어요. 사우디도 예. 왕이 통제하는 군이 따로 있고 사우디 국가가 통제하는 군이 따로 있어요. 왕을 지휘하는 군이 있거든. 그게 파워센데 네. 왕이 지휘하는 그 군을 이제 다시 그 리세트하려고 현대화시키고. 현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예. 그것도 한 2~30조 규모의 사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예. 그런 데 되려면은 방산업체만으로 안 되고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의원 외교 차원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각 국가별 의원들을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사전에 방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가서 그런 역할을 하시게. 외교를 하고. 그래서 방산특위가 필요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이제 그 방산 CEO들 간담회도 있고 그 다음 주는 현장 가서 좀 견학도 하고 예. 그래서 또 각국 그 의원들이 가기 전에는 방산에 대한 브리핑도 꼭 같이 받고 가서 중요한 역할. 세일즈맨 세일즈맨 역할도 해라 역할이요. 예. 라는 이런 취지죠. 네. 네. 멋집니다. 네. 그때 가실 때 한복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기도. 그렇죠. 사실 앞으로 한복 입고 갔어요. 저는 그 한복을 휴대해서 예. 대담 같은 거 할 때
예, 제가 한번 실천해 볼게요.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 박정호 기자님은 하나를 가르쳐 좀 10개라 이미 그까지 나가죠. 끝까지 밀고 갑니다. 예. 근데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근데 경기 북부에는 또 방위 산업체가 없다고 들었는데 네.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도 준비 중이다 저 들었습니다. 그렇죠. 경기 북부 지역이 사실 그 동안은 특별한 희생이 돼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군 부대가 많고 네. 미군 부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의정부 같은데 보면 미군의 기지가 철수했는데 그 공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땅을 살려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묘안을 내셨어요. 그걸 장기 임대를 지자체에 좀 어떻느냐, 50년, 100년. 그래서 제가 그런 법안을 좀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네. 좀 그런 시설이 많거든요. 빈 땅이. 그래요. 군에 또 유유지가 많아요. 군이 인구 절감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돼서 군이 그 어떤 사단들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 땅들이 많이 놀고 있어서 그런 땅을 지자체에 또는 그 임대해주고 임대해주고. 거기를 국방 클러스터 같은 네. 방위 산업에 육성하는 기지로 만들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 북부입니다. 강원도도 있지만은 경기 북부는 그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산 클러스터를 경기 북부에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요. 군 유지, 남는 유지지도 네. 지금은 폐가처럼 돼 있어요. 풀이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지자체에 장기 필요하면 99년 정도 100년 네. 가까이 임대를 해서 개발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게 노력을 말입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유유지 중에서도 40%가 경기도에 있고요. 21%가 강원도에 있고 나머지는 경기도가 전국에 예. 있는데 경기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개발이 될 것 같고 경기도도 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예. 남쪽 지역은 많이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많이 육성돼 있는데 경기 북부가 규제가 많았어요. 군사 보호 시설, 개발 제한 구역, 네. 뭐 이런 또 한강 상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제재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대폭 풀어서 네.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중에 국방 클러스터를 육성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드론 산업, 로봇이라든가 첨단 AI, AI.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은 지역가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화 시대가 되면은 북한의 인력을 또 쓸 수가 있는 개성공단처럼. 좋은 개성공단처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사실 미래에 대단히 좋은 지역이에요. 평화 시대만 오면은 사실 지금 공장들을 운용을 한다고 해도 산업을 할 때 인력이 부족한데 북한하고 평화 시대만 열린다면은 제2, 제3의 개성공단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것도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네. 시간이 되면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한복 입고 대정부 질문 나서게 되는 김병주 최고위원 모습을 여러분 용기를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또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불리 손자병법 네. 북토크. 와, 이거 토크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출판 기념회는 아니고요. 네, 토크쇼. 12.3 내란에 대한 민주주의 손자병법 책을 썼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흥미진진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허. 12.3의 우리들의 얘기니까. 예. 그래서 저자인 김병주, 안태훈, 최보윤이가 한 15분 정도 하고 그야말로 12.3 내란의 주역이었던 박선원 또 지금은 내란 특검 종합대응위원장 하는 3대 특검 전현희 의원, 최고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 와. 오셔서 최진봉 교수님은 우리의 얘기를 네.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시니까 네. 오마이 TV도 생중계를 맞습니다. 할 저희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생중계 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자리가 제한돼요. 한 15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미리 예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약을 하시고 예약을 하고 토크쇼 그야말로 재미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아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저기 보니까 게시글 뭐 링크 참고해 달라고 얘기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민주주의 손자병법 토크쇼 주불리 네. 김병주. 네. 와 기대되는 또 참 오랜만에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시간이 준비가 됐네요. 네, 네. 전현희, 박선원, 최진봉 교수까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네. 다음 주에 오시면은 또 뒷얘기 해주시고 네. 또 한복 입고 대정부 질문한 소감 어떤지도 말씀해 네. 주시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못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이대 꼭 사퇴시키고 사법개혁 성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한테 용기를 주셔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한류의 세계화는 오래전부터 외쳤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병주가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사실 되게 쑥스럽고 용기가 안 났는데 오마이TV 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복 입고 대정부 질문 하면 좋겠다 의견 주셔서 용기 내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